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양가가 부딪혀 서로 언성 높여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큰 잡음이 생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공무원 부부입니다. 저희 친정아빠도 교도관으로 퇴직하셔서 연금 받고 계시고, 친정엄마는 간간히 방판도 하고 이웃집 아기도 봐주시며 부업을 몇 년 하시곤 했지만 거의 전업주부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외동이고요. 저희 시댁은 시장에서 과일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고 손아래 시누이 하나 있습니다. 시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상경해서 이 일 저 일 하며 20대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거의 알바 위주로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편의점, 콘서트 안내원, 대리운전 콜센터까지 작은 원룸 살면서 그렇게 알바 좀 하다가 다시 쉬고 돈 떨어지면 다시 알바 구해서 하고 그렇게 살았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모아둔 돈 없었습니다.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이었을까요? 아무튼 시누이는 저희 결혼식에 축의금은커녕 선물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동생이라도 오빠 결혼식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상해서 주변에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창피해서 말 안 했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그냥 개인 형편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다고, 나중에 살면서 도움 받을 일이 있을지 누가 아냐고, 이왕 가족된 거 너른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네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원체 마음이 넓으셔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존경도 받고 그러시거든요. 뭐 그렇다고 신우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만나면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고 저한테 얄밉게 말한 적도 없거든요. 남편이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 끝에 합격하고 나자 시댁 집안의 유일한 애물단지는 자연스레 시누이가 되었어요.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곧 있으면 30인데 불안정하게 알바를 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시누이는 공무원인 저에게 너무나 부러워하며 가끔 말했어요. 언니, 좋겠어요. 나도 이제 좀 괜찮은 직업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싶어. 그동안 알바나 하며 살았던 게 너무 후회돼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가질 수 있을까요? 아직 30도 안 됐잖아요. 지금이라도 목표의식 가지고 뭐든 준비해봐요.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냥 과일 가게 물려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시장에서 일하기 진짜 싫거든요. 어쩌죠? 신우는 그렇게 30 다 되도록 본인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솔직히 얄밉고 싸가지 없는 신우라면 그것조차 꼴보기 싫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오해했던 것과 다르게 성격 괜찮더라고요. 착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가족에게 짐을 지울까봐 그 점을 제일 불안해하는 이타적인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우에게 어느새 정이 들어서 가끔 5에서 10만 원씩 용돈도 몰래 쥐어주기도 했고요. 저보다 3살 어려서 또래인 듯 여동생인 듯 했습니다. 신우이랑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게 됐었는데 만날 때마다 분위기 좋았어요. 다만 복병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정말 쿨하고 마음 넓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예물 예단 다 필요 없고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며 결혼 준비에도 일체 관여 안 해주셨고 인사 갔을 때도 우리 며느리 하시며 참 예뻐해 주셨죠. 그런 시어머니였던 터라 저는 솔직히 시댁 잘 만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난 건 결혼하고 나서, 아니 시누이가 공장에 취직하고 나서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시누이에게 서울에서 시간만 버리고 있지 말고 내려와서 과일 가게 일이라도 도우라고 매일같이 성화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가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며 한순간에 내쫓기게 되었어요. 오갈 데도 없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는 시누이는 결국 시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죽어도 일하기 싫다던 시누이는 결국 인근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공장이었는데 마침 여름이라 일손이 많이 부족했고 일당이 높았거든요. 처음엔 알바만 하려고 했는데 공장 관계자 중에 시아버지 지인이 계셔서 인맥발로 공장 정규직으로 정식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치만 생산직이었죠. 신호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3교대라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런 신호가 안쓰럽긴 했지만 생산직이라 얕볼 게 아니라 월급도 꽤 되더라고요. 일이 고되고 사람들 텃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는 목돈에 신우는 신나서 공장 일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시어머니는 늘 안쓰럽게 보시더라고요. 에구, 내가 공장만은 안 보내려고 했는데 매일같이 기계 앞에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일하니 얼마나 힘들고. 엄마, 나 괜찮아.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걸. 나 생산직이 좀 맞는 것 같아. 진짜 공장 다닐 걸 그랬어. 잘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너도 니들 오빠네처럼 편하게 앉아서 일해야지. 엄마, 우리도 하나도 안 편해. 앉아서 일한다고? 여보, 우리가 앉아서 일해? 뛰어다닐 때도 많지? 네, 어머님. 저희가 옷만 정장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지 민원 처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사무직만 하겠냐?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든데. 정작 신우는 이제야 제대로 돈도 벌고 적성이 맞는 것 같다며 잘 다니는데요. 그리고 생산직이 어때서요? 아무튼 공장 정규직 되기도 힘들잖아요. 저랑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공장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지 그렇게 신우가 안타깝다며 감싸셨고 공장에 들어간 게 너무 불쌍하신지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인 저희 부부에게 삐딱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동생도 공무원이면 얼마나 좋아. 사돈 어르신처럼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 200씩 따박따박 받고 니들이 쟤 좀 잘 부슬려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니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형제가 잘 되어야 다 같이 잘 되는 거지. 엄마, 이제 공부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리고 현주 잘 다니잖아. 쟤 공부하기 싫다고 대학도 안 가고 혼자 서울 가네야.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해도 안 되면 그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제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지금 적성 잘 맞는 일 포기하지 않게 잘 격려해 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야. 네, 어머님. 생산직이라고 너무 힘들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요즘 좋아 보여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1,000만 원 벌었다고 좋아하는데 저희는 기특한데요? 오히려 저한테 그동안 용돈 줘서 고맙고 결혼할 때 제대로 축의금도 못 보내줬다며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10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성의 무시하지 말라며 가방에 억지로 넣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뭐, 그 불쌍한 애가 주는 100만 원을 그래서 홀름 받았다는 거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니, 받을 돈이 따로 있지. 힘들게 공장 일해서 돈 버는 애한테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너 같은 사람이 100만 원을 덥석 받는다는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지금 현주가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모으고 있어. 우리는 대출금 때문에 번 돈 다 나가고 있구만. 대출금이 그냥 허공으로 나가는 돈이냐? 그 돈 모여서 내 집 되겠지. 어찌 일이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른다냐.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음으로 극대노하시며 저희를 혼내시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너무 화가 났고 시어머니랑 싸웠어요. 우리가 현주한테 100만 원 이상 더 해주면 해주지. 그 돈 홀라 안 받고 모른 척할 사람들이야. 남편이 더 열받아서 당분간 시댁 안 오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저희 얼굴 보기 싫다며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신우이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게 꼭 저희 때문인 것처럼 말씀하시니 황당하고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우이랑 사이 좋은데
시어머니의 이상한 욕심으로 뭔가 균열이 생겨간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신우는 나중에 이 사실 알고 시어머니에게 화내고 저희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가 공장에서 다쳤다더군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오빠란 입장으로 가서 병간호도 좀 해주고 병원비도 좀 내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말 듣고 아니 당연히 가긴 갈 건데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요? 공장에서 다쳤으면 산재 처리될 텐데 왜요? 아니 공장에서 지들 잘못 아니라고 발뺌한다잖아. 일단 가봐. 그 말에 병원에 급하게 가보니 신우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더라고요. 라인에서 오류가 나서 2m 높이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발목에 금이 갔다고. 그런데 공장에서는 신우의 과실이라며 산재 처리해줄 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더군요. 남편이 열받아서 노무사에 전화해 일 처리를 시작했고 저는 신우를 위로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 사무직이 아닌 공장 일을 해서 그렇다며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닌데 어찌 그런 것까지 잘 될 수 있겠냐며 또 엄한데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아가씨네 공장이 좀 이상한 거고요. 원래는 산재 처리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그이가 잘 처리하고 있고요. 뭔가 착오가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게 진작 오빠랑 새언니처럼 사무실에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아, 응? 하얀 블라우스 입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딱딱 퇴근하는 그런 예. 엄마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평생 아빠 때문에 과일 장사만 해서 인생 시장 바닥에 다 버렸다고 화내시더니 현주한테 엄마 욕심을 씌우는 거야. 남편이 참다 말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평생의 로망이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죠. 시장에서 억척스레 장사하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 싫다며 신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공장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된 신우의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겁니다. 욕심이라니, 너는 네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뭐가 불쌍해? 숭고한 노동을 생산직이라고 선입견 갖고 이상하게 보는 건 엄마야. 말은 바로 해. 숭고한 노동이라고. 니들처럼 편하게 앉아서 돈 버는 애들이 감히 그렇게 말할 주제가 돼? 네? 그럴 주제라뇨.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심해. 니들 행동은 안심하고. 니들 말 맞다나 숭고한 노동이라면 왜 노동의 대가가 공평치 못하냐? 더 힘들게 일하는 신우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지. 아가씨 월급 적지 않아요. 어머님, 어쩔 땐 저희보다 많이 받던데요? 많이 받아봤자지. 말 나온 김에 제대로 정리 좀 하자. 니들 아직 애기도 없고 대출금 그거 나간다고 해봤자 얼마 안 되지 않냐. 니들 동생한테 월 50씩 좀 당분간 줘라. 1년 정도만. 네, 월 50만 원씩 아가씨한테 주라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게 일하냐, 응? 니들이 말하는 노동의 가치를 따진다면 니들처럼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형제들이 좀 나눠주고 그래야 하는 거야. 그게 돕는 거고 서로 잘 되는 거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월 50씩 현주한테 줘야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현주라고 그걸 원하겠어? 동정받는 것도 아니고.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그게 공평하고 평등한 거다. 평생 달라는 건 아니잖니. 니들 애기 생기기 전까지 좀 동생한테 양보해. 엄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대쪽 같은 고집을 부리시며 저희에게 월 50씩 신우에게 상납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남편 당연히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고 저 역시 너무 황당한 요구에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들며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계좌번호를 적어서 저희에게 딱 던져주시고는 다달이 돈 주지 않을 거면 앞으로 시댁 안 와도 되고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어쩌다 보니 친정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네 신우한테 월 50씩 돈을 줘야 한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웬만하면 사람 좋은 소리 하시는 친정 부모님도
이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강요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초장에 잡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걱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남편을 따로 불러다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종용하셨죠. 남편은 절대 돈 보낼 일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셨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잘못된 생각을 하신다는 걸 바로잡게 해야 해. 그것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내 딸 결혼 생활 힘들어진다. 김서방이 못하면 우리가 할란다. 친정엄마는 그렇게 저희를 대동해서 시댁으로 출동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안사돈에 깜짝 놀라신 시부모님은 일단 사돈이니 깍듯이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친정엄마 역시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시더니 바로 본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좀 여쭤보려 왔어요. 괜찮죠?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애들한테 월 50씩 돈 각출해서 사돈 처녀에게 다달이 주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그건 좀 오해가 있네요. 나는 그냥 형제가 다들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안사돈 그건 좀 말에 모순이 있네요. 네? 그게 무슨... 사돈 처녀가 앞으로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진짜 도와주는 거지. 그깟 돈 50만 원 다달이 보태봤자 1년에 겨우 600인데 겨우 그게 사돈 처녀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사부인 이론에 따르면 사돈 처녀는 겨우 600만 원짜리 인생인 거예요. 맞아요? 뭐라고요? 600만 원짜리 인생이라고요? 아니, 사부인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요? 말씀이 심하신 건 안사돈이시죠. 이제 막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랑 새 직장 자리 잡은 사돈 처녀 잘 살라고 격려해주진 못할 망정 그깟 돈 몇 푼으로 서로 의상하게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돈 50만 원 안 보내면 하늘이 무너져요. 이봐요 사부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좀 봐요. 애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야 죽고 나면 그만이지만 남는 건 자식들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지. 당장 누구 손에 있는 빵이 더 적네, 많네 하면서 억지로 맞춰주는 건 애들 사이만 나빠지는 길이고 양쪽 다 배 부르지도 않아요. 친정엄마의 설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김서방, 내가 오늘은 이렇게 직접 왔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면 김서방이 책임지고 알아서 조율 잘 해야 할 거야. 우리 딸 김서방만 믿고 이 집 시집 보내는데 신경 쓸 일 생기면 그게 되겠어? 김서방, 나는 자네만 믿고 이제 가네. 친정엄마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바로 자리를 뜨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얼굴이 물그락물그락 창피해서 묵견대 하시더니 이제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못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 사부인 말대로 니들이 5살 얼라도 아닌데 누구 빵이 더 크네, 누구 빵이 더 작네 하면서 내 맘대로 떼서 나눠주려고 했던 것 같아. 사부인 말씀이 맞아서 내가 너무 창피해지네.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 안 할게. 어머님, 저희도 언성 높여서 죄송해요. 아니다. 그럴만해. 네 신우도 다치고 괜히 속상한 마음에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보다.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에게 사과하시군. 앞으로 신우도 짠하게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글로 쓰려니 단숨에 일어난 일 같은데 실제로는 2달 동안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동안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위궤양이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다 해결됐고요. 시어머니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말씀도 굉장히 진중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게 됐죠. 친정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남편도 저희 친정에 가서 정식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공장 잘 다니며 돈도 많이 모았고 그 돈으로 어느 빌라를 사고 싶다는 목표도 세운 상태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된통 혼나신 이후로 저희 친정에 대면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며 선물도 자주 보내시고 전화통화도 종종 하신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뒤끝이 전혀 없는 성격이기에 화통하게 사이 유지 중이시고요. 잠깐 이성을 잃어 모두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시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사과까지 해주신 그 용기도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 연세에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 참 어렵다는 걸 절실히 알게 된 몇 달이었답니다.